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만사 김동률입니다. 우리가 흔히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풍수지리를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화제를 모으고 있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영남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이문호 교수 모셔서 재미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만여 기를) 이 탐사 장비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소위 말하는 좋은 묘, 명당과 그 명당의 후손과는 어떤 상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문호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우선 시청자분들께 멋지게 한번 본인의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멋지게 소개해드릴 만한 스펙이 없어서 네. 그렇게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현재 대구에 있는 영남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로 있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특이하다고 그래서 저도 특이한 줄 알았더니 요즘은 보니까 특이한 사람이 아니더구만요. 네, 신소재공학부는 뭐 구체적으로 좀 쉽게 설명하면 뭐 어떤 것을 연구하는 분야인가요? 저희 학부는 그 금속과 세라믹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금속으로 대표되는 것 중에는 이제 철이라고 있는데, 네. 뭐 철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포항제철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라믹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고 계시는 여러 가지 이 세라믹 그릇이 있는데, 꼭 그런 것을 연구한다기보다는 그런 것과 비슷한 종류를 연구하는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종류를. 예. 네. 네, 교수님을 오늘 이 스튜디오에 모신 것은 그 신소재 뭐 그런 관심 분야보다는 풍수의 대가다 또는 풍수 전문가다. 그래서 화제를 모으고 계셔서 모셨는데, 풍수하고 씨름한 지 10년이 됐다고요? 관심을 가진 지는 그보다 조금 더 긴데,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학생들하고 연구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공대생들하고 풍수를 공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공대생이라기보다는 네. 풍수가들하고 풍수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네. 왜 그랬을까요? 맨 처음에? 동기가 있습니까? 어느 날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와서 네.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자기가 제일 잘하는 분야가 풍수라고 하더군요. 네. 실제로 풍수가입니다, 그분은. 네. 그래서 이 대학원에서 풍수를 테마로 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거절했죠. 네. 왜냐하면 저는 풍수는 다른 모든 분들이 믿지 않듯이 저는 더더욱이 자연과학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서 네. 풍수라고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네. 지도를 받고 싶으면 제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공부를 해와야지 제가 지도해 줄 수 있다.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첫 1년 동안은 제가 만난 적도 없습니다. 만날 일도 없고, 왜냐하면 제가 풍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도 하고, 또 뭐 가끔 와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이제 조금 속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네. 그래서 이건 조금 곤란하다. 네. 그렇게 해서 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사과정에 진학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뭔가 이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그 내가 풍수를 모르니 이 당신네들이 아는 풍수로 나를 설득을 시켜라. 네. 그러면 혹시라도 내가 약간 이해를 해서 네. 어떤 쪽으로 논문을 쓰면 되겠는지를 검토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죠.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풍수라는 게 이제 일반인들이 이야기는 묘자리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풍수 묘자리 효과가 정말 있습니까? 그냥? 먼저 그 이전에 네. 이 풍수가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풍수하니까 묘만 생각하는데 네. 풍수라는 이름이 그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풍은 바람이고 수는 물인데 옛날에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이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한 2000년 전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가장 무서워했던 게 무엇일까? 자연재해죠. 그래서 자연재해로부터 어떻게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것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보호를 받는가? 그래서 바람을 막고 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찾기 시작했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조선시대에 와서 그렇다고 보는데, 조선시대 이후에 묘를 제가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동안 그 학생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약 한 2만여 기를 네. 이 탐사 장비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그 좋은, 소위 말하는 좋은 묘, 다르게 이야기하면 명당과 그 명당의 후손과는 어떤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근데 그 풍수라는 게 이제 영어로는 뭐 팽수 이렇게 펑슈이, 예, 하기도 하는데, 연전에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도 전면에 걸쳐서 펑슈이, 예, 다루게 됐는데, 예. 실제로 홍콩이나 중국의 뭐 상하이나 베이징 가면 예. 풍수를 의식해서 아주 뭐 100층 가까운 고층 빌딩에도 구멍을 뚫는다든지 예. 뭐 굉장히 많이 이런 아주 첨단 과학이 지금 발달하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풍수는 이제 양택, 집에 대한 풍수인데, 네. 집에 대한 풍수이면서 이 자연과학, 지금까지 알고 있는 자연과학의 여러 현상 혹은 여러 이론을 적용을 했을 때도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보면 그 우주에 대한 우주의 기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아직도 네. 그 옛날에 선사시대에도 연구를 하다가 보면 왜 벽화에 보면 별자리도 있고 했지만 네. 한데 아직도 연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 연구를 하면 할수록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서구의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새로운 현상,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해서 이 동양의 자기네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좀 어렵지만 그러한 생각을 접목을 시키니까 의외로 해석이 잘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관심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서양에서도. 예. 저도 이제 교수님 오늘 모시기 때문에 책을 보니까 그 나무가 살 수 없는 높이 이상으로 인간이 사는 것은 좋지 않다. 특히 나무가 살 수 있는 그 높이 이상으로 고층 아파트에 사는 것은 뭐 좋지 않다. 그런 글들도 있는데 근거가 있는 겁니까? 과학적으로? 현재 풍수를 연구하는 또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한 가지는 이제 우리의 선조들이 쭉 접근해 오던, 물론 반드시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네. 지금까지 해온 것은 관념의 풍수, 네. 풍수에 대한 관념이고, 저는 이제 현상을 보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 자연과학적인 입장에서 설명하는 이 경험의 풍수, 이렇게 이제 나누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그것은 관념의 풍수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느 누구도 정말로 나무가 자라는 높이 이상이 되면은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그것을 연구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그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면은 관념적으로 얼마 이상이면 좋지 않다. 굳어진 거군요.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너무 심취하는 것은 좋지는 않지만 네. 또 그것을 배제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배제해서도 안 된다. 예, 그것을 실제로 조사를 해서 네. 그러한 말이 정말로 타당성이 있는지 네. 그 근거를 우리가 확보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50층, 60층, 70층 이런 주상복합 아파트에 고층에 살더라도 풍수적으로 뭐 그렇게 마이너스가 아니다, 뭐 그런 말씀인가? 아니면은 관념적인 풍수로 보면, 네. 그것은 입증은 안 했지만 왜 고층 아파트에 살면은 밑에 저층보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네.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유체 과학적인 면도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건물이 진동 소음이라든가 그다음 내부의 공기 순환이라든지 네. 또 결정적으로는 그 건물을 지으려면 구조적인 강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철근 정도 가지고는 못 견딥니다. 그래서 빔을 쓰지 않습니까? 네. 빔을 쓰게 되면 이 진동이나 이런 것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빔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빔은 이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였는데 이것이 자석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석과 같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극을 가지는 거거든요. 네. N극과 S극을 가지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네. 빔 바로 옆에다가 이 전자시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두면은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가 하면 네.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PC,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그걸 두게 되면은 잘못 작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강력한 자기장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풍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물리적인 양이 우리가 평소에 노출되던 거하고 달리 뭔가 이상이 생기죠. 그것을 우리가 이 전문적으로 이상 혹은 어노멀리라고 하는데 네. 이런 어노멀리가 있는 곳에 놓이게 되면은 네. 이 무생물인 전자 장비도 문제가 있는데 사람에도 영향을 줍니다. 왜 그러냐?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마다 시력이 다 다르고 네. 이 후각의 그 감도가 다 다르고 미각의 그 감도 정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육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직 육감이 뭔지는 모르는데 사람이 그 생명 활동을 하면은 피도 흐르고 혈관 속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려면 신경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때 작용하는 것이 전부 다 화학 반응 겸 전자의 흐름입니다. 전자의 흐름에 어떤 강한 자기장을 가하게 되면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 이 방향으로 가면 이 방향에 수직의 방향으로 자기장이, 직류 자기장이 가해지면은 이 방향이 꺾입니다. 영향을 받는군요. 꺾이게 되면은 이 흐름이 방향이 꺾인다는 것은 뭐냐?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정체가 생기거나 혹은 다른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강력한 자기장이 노출되면은 그 노출된 부위에 이상이 생기죠. 네. 그 생명 활동에 이제 지장을 주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예, 그래서 그걸 뭐 꼭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용어에서 네. 풍수라는 용어보다는 이런 환경에 영향을 주는 이상을 주는 것이 사람의 생명 활동에 영향을 준다. 측정한다고 이렇게 침을 꽂아놨죠. 이렇게 꽂아놨잖아요. 제가 담침을 쭉 꽂아가지고 이 방향으로 잘라가지고 묘를 보는 거예요. 이 장비는 전기 비저항 탐사라고 해서 이 전류를 흘려서 그 땅 속의 지질 상태에 따라서 그 전위차가 발생합니다. 전류를 흘리면은 그때 그 발생하는 전위차로부터 땅 속의 지질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측정 방법입니다. 봉분을 중심으로 측정을 하고 나면은 이 봉분 속에 관들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 물들이 들어와 있는지, 물이 들어와 있는지, 혹은 그 뿌리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이런 분포를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묘소의 내부 속의 구조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자연과학을 하셨고 신소재 뭐 이런 세라믹 이런 분야를 공부를 하셨고 전공을 하셨고 정말 그 나름대로 연구 성과가 획획하신데 이렇게 풍수를 하니까 또 혹간에는 삐딱하게 보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학문의 세계라는 것이 네. 저는 뭐 학문을 잘 모릅니다만은 그 대상으로 이제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할 것인가 네. 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는 저는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그런 분들 많죠. 특히 이제 제 집에서 저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도 네. 이해를 못하다가 이제 한 10여 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이해를 합니다. 절대로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가까운 사람은 사모님이시죠. 예. 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떤 그 무당이 네. 굿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정신이 빠졌다고 합시다. 호기심이 좀 많아서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그 무당 굿하는 데를 1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네. 나중에 무엇을 연구했냐? 네. 무당의 굿에 따라서 어떤 몸 동작이 나오고 하는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이분은 그러면은 무당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풍속학을 연구하는 분이. 네. 제가 하는 것은 저는 그 풍수가 아니고 사실은 제가 풍수도 합니다만은 네. 그렇다고 해서 풍수가는 아니고 대상이 이 소위 말하는 풍수라고 하는 영역에 있는 것이 대상일 따름이지 네. 접근 방법은 자연과학적이고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하는 것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네. 현재로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덤입니다. 무덤과 후손 간의 관계. 수맥은 정말 인간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제가 그런 책도 쓰고 주장을 했는데 네. 수맥이라는 것은 원래 존재를 하지 않고 다만 이 수맥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수맥은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안반 땅 파면은 흙을 파면 나중에 결국은 바위를 만나게 됩니다. 바위가 보면은 항상 아무런 흠결이 없고 깨끗하지 않습니다. 이 도로공사하는데 산 절개지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막 이렇게 줄이 가 있기도 하고 깨져 있기도 하고 비가 오고 나면 물이 막 새나오지 않습니까? 틈 사이로. 네. 전부 다 바위가 깨져 있습니다. 네. 바위가 아주 심하게 깨진 데는 이 지표수가 들어가서 잠시 거기에 모여 있을 가능성이 높죠. 네. 이제 그런 걸 보고 수맥이라고 하지만 수맥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맥이라는 용어를 쓰려면은 그 정도 가지고는 맥이라는 용어를 못 씁니다. 그래서 수맥이라는 용어는 과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첫째. 국어 사전에는 당연히 나오죠. 우리가 쓰는 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수맥이라는 존재를 하지 않는데 그분들이 말하는 수맥은 밑에 안반이 있으면 안반에 이 흠결이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 쉽게 말하면 이제 깨진 곳인데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첫째는 거기에 수분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저장고가 될 수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자기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지구 자체가 자석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구의 자력선이 이렇게 그 부분의 경우에 많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줄거나 혹은 특별하게 더 많거나 하는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기 이상이 생깁니다. 네. 그 자기 이상이 있는 곳이 그분들이 말하는 수맥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안반에 지하 안반에 문제가 있는 곳. 네. 그 인간 몸에 좋지 나쁘죠. 않다는 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렇습니다. 그 쉽게 아실 수가 있는데 시골에 이렇게 산에 등산을 하다 보면은 왜 옛날 산길 올라가다 보면 옆에 그 옛날 집들 보면은 바위가 쫙 깨진 데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 벽이 있다. 집을 지은 벽이 있으면 벽이 그 부분이 무너져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 그 틈이 있으니까 비가 올 때는 물이 차 있다가 비가 그치면 물이 빠지죠. 그러면 네. 부피가 줄어듭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니까 위에 있는 부분이 당연히 구조물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그런 현상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자기 이상이기 때문에 자기 이상이 있으니까 그 자기 이상이 우리 몸을 지나간다. 그럼 그 부분에 신체에 이상이 생기죠. 네. 그래서 이제 몸이 안 좋다고 하는데 그것을 용어를 수맥이라고 쓰니까 뭐 알아듣기는 쉬울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사실은 과학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맞죠. 예. 근데 가끔 우리가 보면 신부님이 이렇게 나무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나무가지가 갑자기 뭐 이렇게 한쪽으로 예. 간다든지 예.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네. 이 몸이 이제 생체작이라고 있습니다. 네. 사람 몸의 작이. 네. 예를 들어서 세포가 세포 활동을 한다든지 신경 전달을 한다든지 하면은 또 혈관에 피가 흐르면은 이온의 이동이거든요. 네. 이온이 이동하면은 이온의 이동이 바로 전류입니다. 네. 전류가 우리 몸에는 이제 전류가 흐르니까 결국 이 몸에는 각 부위마다 장이 형성되는데 그것을 네. 우리가 생체 자기라고 하는데 바이오매그네티즘이라고 하는데 이 생체 자기가 이 평상시에 우리가 노출되는 공간에 있을 때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공간이라는 데가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가 주거하는 명당이라는 곳이 바로 그곳이거든요. 네. 그런 곳의 특징이 뭐냐, 뭐 토담집이라든지 철근 콘크리트를 쓰는데도 적게 쓴 집. 그러니까 네. 옛날에 왜 5층짜리 아파트 이런 집은 좋습니다. 네. 이 비물이 지은 뭐 제가 이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아주 네. 비싼 집들은 네. 그래 이 몸에는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 자, 생체 자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분포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거기 자고 나면 그게 만약 머리 쪽에 있으면 머리가 띵하다든지 악몽을 꾼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역학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생체 자기가 이 우리 몸에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질환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심자도, 뇌자도 이런 장치를 이용해서 이런 결과를 이용해서 질환을 갖다가 찾아내기도 하는데 신부님이 이제 나무가지로 하는 것은 왜 그러냐? 땅에 아까 이상 있는 부분 지나가면은 네. 그게 이 자기장 분포가 달라지죠. 자기 이상이 생길 때 거기 가면은 우리가 뭐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커다란 자석을 하나 갖다 놨습니다. 네. 그 위에 탁 올라가면은 네. 우리 몸의 생체 자기가 달라지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가면은 힘을 못 쓰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나무가지가 떨어지고 그러는데 혹시 이런 걸 들어보셨죠? 뭐 돌할매. 네. 왜 이 돌 하나 갖다 놓고 뭐 이렇게 뭐 소음 빌고 또 다시 들어갔더니 돌을 못 들겠더라. 네. 무게의 변화를 느끼겠다 하는 그것도 전부 다 생체 자기의 흐름을 깬 것입니다. 네. 그래서 힘을 못 쓰게 되죠. 아, 그렇군요. 네. 교수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듣고 보니까 너무 그 무궁무진해서 사실은 뭐 한 10시간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만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말씀 중에 결국은 배려가 기본이다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군요. 배려. 네. 하여튼 오늘 교수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막연하게만 생각되는 전통 이론이나 학문을 과학적으로 규명해 나가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다양한 학문이 과학 이론과 접목되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그 영역을 넓혀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